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BIM을 넘어선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뭐 한 번에 끝낼 건 아니고요. 좀 개념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트윈은 BIM에다가 그 실외에 있는 현실하고 그 다음에 가상의 공간을 마치 그 하나의 쌍둥이처럼 움직일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밤이 되면 여기도 밤이 되고요. 여기 사람이 몇 명이 오면 여기도 몇 명이 오고, 저희 기온이 데이터면 기온 데이터를 오게 되고, 근데 순간순간 반응하게 되면 그 누적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누적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BIM에다가 이제 서버 기술하고 센서 기술을 붙여야 됩니다. 통신 기술도 필요하고요. 근데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이기 때문에 C 언어를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서버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쓰죠. 그리고 BIM 같은 경우는 제작하는 데는 뭐 물론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뷰어를 관리하는 데 이제 C샵이라든가 시블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외부 부분에 있는 그 ESP8266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운데 서버 코드가 있고요. 자바로 만든 거고, 왼쪽이 그 요 보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ESP8266 보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앞에 요게 와이파이 기능이거든요. 이제 증폭도 할 수 있고요. 와이파이를 통해서 센서 값을 무선으로 보낼 수가 있죠. 와이파이니까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들어온 게 이제 구글로 들어옵니다. 그럼 구글로 들어오게 되면 구글은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구글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 데이터를 다시 유니티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구글에서 올라왔던 데이터가 날씨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정보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이트를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글 시트에서 유니티 데이터가 온 앤 오프로 토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그러면 음악 좀 끌게요. 어렵긴 한데, 일단은 하드웨어 장비부터 볼게요. 예전에 쓰던 게 저희가 이제 이게 ESP01입니다. ESP01을 통해서 이걸 사용했는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통신 속도가 좀 느리고요. 장점은 또 뭐냐면은 이제 맥하고 연결시키면은 센서를 뭐 몇십 개도 연결할 수가 있죠.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ESP8266 같은 경우는 이 간략하고 좋긴 한데 이 아날로그 센서 꽂을 수 있는 데가 한 칸밖에 없고요.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SP32 버전입니다. ESP32는 이제 속도도 빠르고 다 좋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ESP32를 쓰는데 뭐 약간 고장도 잘 나고요. 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스파크가 나면 연결할 때 고장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거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이거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원도 일반 전원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보낸 데이터가 구글 서버로 가고요. 구글 서버 데이터를 다시 이쪽으로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끄게 되면 당장 꺼지는 게 아니라 구글로 데이터가 갑니다. 그래서 구글 데이터가 한 10초 정도 후에 오프로 바뀌게 되면 조금 있다가 다시 꺼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좀 늦게 해놨냐면 저 구글 데이터가 과금이 됩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은. 그래서 저희가 과금을 피하려고 일단은 전송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지게끔 만들었고, 이것도 네트워크로 동시에 꺼지게끔. 장점은 이 구글 서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독관이 핸드폰으로도 접속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IM으로도 볼 수 있고, 디지털 트윈으로도 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 이 구글 서버를 리드라이트 해야 되고요. 유니티로 리드라이트 해야 되고, ES8266으로 리드라이트를 해야 되고, 최종적인 목적은 이제 간략화하는 부분입니다. 그 ESP8266 하드웨어 유니티를 2개 설치하고 센터에 구글 넣어주고 유니티를 넣어가지고 전체가 하나로 패키지로 움직이는 그런 건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공원 전체를 이 엑셀 시트로 관리를 하는 거죠. 오늘 몇 명이 들어왔고, 온도는 어땠고, 미세먼지 농도는 어땠고요, 어느 부분에 어떤 동선을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AI 카메라 센서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센서 많이 설치 안 하고요. AI 카메라가 어른인지 아이인지 뭐 다 강아지인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빅데이터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이제 공원을 만들 때 벤치의 적정 개수, 뭐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다 분석되어 나올 겁니다. 지금은 그냥 막연하게 예측하고 결과를 보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구성이라고 한번 보시고, 이제 프로그램 작업 과정은 이렇게 모니터를 3개 쓰고 있지만 많이 모자르죠. 왜냐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유니티에 달려있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구글에 대한 이제 자바 시트가 이렇게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를 다룰 때는 이렇게 또 C 언어를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모니터가 4-5개는 돼야 이게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보기 좋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소개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지금 BIM 접근하실 때 어떤 손으로 뭘 만들어내는 거를 BIM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손으로 할 일은 거의 없고 다 스크립트입니다. 다 코드로 만들어내는 것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언어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다 이렇게 연동해서 쓸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BIM에 쓰는 거는 리습, 다이나모 이루 말할 수 없는 프로그램도 많이 쓰죠. 토목 프로그램도 많이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지금처럼 이렇게 노동 위주로 교육하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글을 모르는 거랑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3, 4년 후면은 정말 코딩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일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게 지금 자동화되고 있고 AI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요즘에 그 적용 외적으로 나오는 그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들은 다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아직도 부족한데요.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